여기는 고담시. 휠체어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된 브루스는 자신의 전투 감각을 다시금 되찾기 위해 레이디 시바라고 불리는 무술가를 찾아가고, 시바는 브루스에게 박쥐 모양의 가면을 건네주며 어느 주소로 찾아가라고 얘기합니다. 곧이어 브루스는 그 장소를 찾아가게 되는데요. 건물 내부를 살피고 있던 브루스의 뒤에서 누군가가 습격을 해오고, 이윽고 사투 끝에 승리를 거둔 브루스는 이것이 시바의 시험이자 훈련임을 알아챕니다. 한편 로빈은 브루스의 부탁으로 아즈라엘을 감시 중이었는데요. 때마침 아즈라엘은 어느 총기 밀거래 현장을 급습 중이었고, 그곳에서 그는 성 디마 기사단의 상징이 새겨진 메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바의 훈련을 순조롭게 이어가던 브루스는 자신을 시험하기 위해 자신이 처음으로 배트맨이 되었던 그날처럼 고담시의 고층 빌딩에서 뛰어내리려고 하지만 스스로 준비가 덜 되었다고 느낀 브루스는 이내 발길을 돌립니다. 로빈은 아즈라엘의 행적을 보고하기 위해 브루스를 찾아가고, 곧이어 브루스의 부름을 듣고 달려온 나이트윙도 모습을 나타내는데요. 두 사람 앞에서 브루스는 성 디마 기사단의 유래에 대해 얘기를 하며 아즈라엘이란 성 디마 기사단의 처형인으로서 태어날 때부터 체면으로 인해 명령과 사상이 주입된 대를 이어 내려오는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나이트윙과 로빈에게 아즈라엘의 감시를 부탁하는데요. 브루스의 부탁을 들은 그들은 감시 장치들을 설치하기 위해 배트케이브로 오게 됩니다. 한편 아즈라엘은 또 다른 총기 밀매 현장을 습격 중이었는데요. 그런 그의 앞에 성 디마 기사단의 환영이 보이며 아즈라엘은 점점 미쳐가기 시작합니다. 브루스는 그를 찾아온 복면 쓴 첩자들과 싸움을 벌이고 있었고, 곧이어 그들의 보스가 나타나는데요. 시바와의 훈련에서 원하는 성과를 얻었다고 생각한 브루스는 시바의 훈련을 끝내기 위해 그녀가 바라던 대로 자신을 찾아온 괴한을 죽여버리게 되고, 그 충격적인 광경을 로빈과 나이트윙이 목격하고 맙니다. 충격에 휩싸인 나이트윙은 브루스에게 화를 내기 시작하고, 브루스는 놈들의 추적을 막기 위해선 어쩔 수 없었다며 의미심장한 말을 하는데요. 곧이어 그들의 앞에 배트맨이 살인을 저지르는 것을 보고 싶었던 레이디 시바가 모습을 드러내고 자신이 브루스에게 건네준 박쥐 가면을 회수한 뒤 모습을 감춥니다. 그리고 브루스가 살인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슬픔에 젖어 눈물을 흘리는 로빈의 뒤로 죽은 줄로만 알았던 괴한이 정신을 차리기 시작하고, 브루스는 사실 그 가면 속에는 발신기가 있었고 놈들의 계속되는 추적을 막기 위해선 시바의 훈련을 끝내는 수밖에 없었기에 그런 시바를 속이기 위해 살인을 저지르는 척을 한 거라며 얘기합니다. 뒤이어 그들은 배트케이브로 돌아오고 폭주하는 아즈라엘을 막기 위해 모든 훈련을 끝마친 브루스가 다시금 배트맨이 되어 고담시를 되찾기 위해 길을 나섭니다. 한편 미쳐가고 있는 아즈라엘은 성 디마 기사단의 정보를 찾기 위해 셀 커크라는 인물을 찾아가는데요. 때마침 그곳엔 커크에게서 물건을 훔치기 위해 온 캐두먼도 있었습니다. 커크를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아즈라엘의 앞에 마침내 배트맨이 모습을 나타내고, 배트맨은 아즈라엘을 설득시키기 위해 대화를 해보려 하지만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던 아즈라엘은 자신이 진정한 배트맨이라며 배트맨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아즈라엘에게서 벗어난 커크는 헬기를 타고 도망치려 하는데요.
그는 배트맨과 아즈라엘을 죽이기 위해 헬기에서 기관총을 난사하기 시작하고, 배트맨은 헬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아즈라엘의 갈고리로 헬기를 조준한 뒤 헬기를 멈추는 데 성공합니다. 추락하는 헬기에 매달려가던 두 사람은 대교 위에서 멈추게 되고, 때마침 커크를 쫓아 헬기에 따라 탔다가 추락하고 마는 캐트우먼을 배트맨이 발견하게 됐는데요. 아즈라엘과 싸움이 한창인 와중인데도 배트맨은 캐트우먼을 구하기 위해 몸을 내던집니다. 남들을 걱정하는 게 배트맨의 약점이라며 아즈라엘이 습격해오고, 배트맨의 화염 방사기를 쏘려던 아즈라엘은 헬기에서 새는 연료로 인해 그만 본인이 불꽃에 휩싸이게 됩니다. 불길에 휩싸인 아즈라엘은 그대로 대교 밑으로 추락하여 강에 빠지게 되고, 배트맨은 캐트우먼과 함께 헬기에 갇혀있던 커크의 일행을 구출해냄으로써 드디어 진정한 배트맨이 고담시에 귀환했음을 알립니다. 그리고 지상으로 내려온 배트맨은 강물에 빠진 아즈라엘을 쫓기 위해 배트모빌에 올라타게 됐는데요. 바로 그때 아즈라엘이 배트모빌에 설치해 놓은 폭탄이 터져버립니다. 그리고 당황한 로빈과 나이트윙의 뒤에서 아즈라엘이 나타납니다. 화가 난 나이트윙은 아즈라엘에게 달려들고 격렬한 싸움으로 두 사람이 강물에 빠져드는데요. 나이트윙의 걱정을 하고 있던 로빈의 뒤로 배트모빌에서 탈출하는 데 성공한 배트맨이 그 모습을 나타냅니다. 아즈라엘과 나이트윙은 어느 유람선 위에서 싸움을 계속하지만 찰나의 방심으로 인해 나이트윙은 아즈라엘을 놓쳐버리게 되고, 아즈라엘은 배트케이브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그곳엔 배트맨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베인의 첫 등장과 그에게 패배한 배트맨, 배트맨의 후계자로 선택된 아즈라엘의 모습과 그 여파로 인해 혼란스러워져가는 고담시의 모습을 그려낸 배트맨 나이트폴. 많은 시리즈와 이슈를 한데 모은 작품인 만큼 수많은 작가들이 번갈아가며 집필한 작품이며, 이에 따라 한 권 안에서의 작화도 계속 바뀌는 작품입니다. 또 나이트폴만으로는 스토리가 다 이어지지 않고 중간중간 다른 이슈에서 연재가 되었는데요. 한국에는 나이트폴만 정발이 되었기에 모든 스토리를 다 알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처음 책을 읽는 독자분들에게는 혼란을 일으킬 수도 있는 책입니다. 이미 아실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영화 다크나이트 라이즈에 영향을 끼친 작품인데요. 2012년에 세미콜론사를 통해 세 권으로 나뉘어져 국내 정식 출판되었지만 마찬가지로 절판된 상태입니다. 책이 두께가 꽤 있는데도 제본 상태가 매우 좋지 않고 전체적인 스토리 자체가 워낙 길기에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작품으로서 배트맨과 아즈라엘의 최후의 대결과 세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만 구매를 해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대국망이었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